눈 내리는 밤 정수는 잠듭니다. 정수는 눈을 뜹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69의 몸은 이제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느립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아파트 복도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정수는 물을 끓입니다. 보리차 냄새가 좁은 주방을 채웁니다. 익숙한 냄새입니다. 지난 40년을 함께한 냄새입니다. 오늘도 전화는 없겠지. 그녀는 혼잣말을 합니다. 탁자 위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아들 민수가 중학생이던 때입니다. 딸 혜진이는 초등학생입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정순도 웃고 있습니다. 젊었습니다. 주름도 적었습니다. 그땐 참 행복했는데. 그녀는 사진을 쓸어내립니다. 30년 전 정수는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보험도 없었습니다. 남은 빚만 있었습니다. 정수는 채소를 날랐습니다.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엄마 배고파?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당시 8살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밥 줄게. 정수는 손에 쥔 1,000원짜리 2장을 봅니다. 하루벌이의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이들에게만 먹였습니다. 자신은 국물만 마셨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배불러. 너희나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수는 대학에 갔습니다. 의대였습니다. 정수는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엄마, 나 꼭 성공할 거야. 엄마 고생 갚을게. 민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믿었습니다. 아들을 믿었습니다. 혜진이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회계사입니다. 딸은 참 든든해. 정수는 가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도 바쁩니다. 1년에 2번 얼굴을 봅니다. 전화는 더 뜸합니다. 지금 정수는 혼자 삽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입니다. 월세 50만 원입니다.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무릎 수술비로 300만 원을 썼습니다. 치아 치료에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매달 병원비가 나갑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숫자가 불안합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민수입니다. 엄마 나야. 민수야. 잘 지내니? 응.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정순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뭔데? 이따가 집에 들를게. 얘기하자. 전화가 끊깁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불안이 밀려옵니다. 아들은 1년 만에 연락했습니다. 그것도 용건이 있다는 말과 함께입니다. 또 돈 얘기겠지.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쉽니다. 창밖으로 해가 뜹니다. 겨울 아침입니다. 차갑고 건조합니다. 정수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목구멍이 뜨겁습니다. 이번엔 거절해야 하는데 중얼거림이 공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녀는 다시 가족 사진을 봅니다. 오래된 사진입니다. 빛바랜 얼굴들입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수는 일어섭니다. 방을 정리합니다. 아들이 올 준비를 합니다.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오늘 오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수는 앞치마를 벗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머리를 매만집니다. 아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문을 엽니다. 민수가 서 있습니다. 정장 차림입니다. 얼굴은 여인 듯합니다. 눈빛이 불안합니다. 어서 와. 들어와. 응, 엄마. 민수는 신발을 벗습니다. 거실로 들어섭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여전히 좁네. 그래도 살만해. 앉아라. 정수는 차를 내옵니다. 보리차입니다. 민수는 한 모금 마십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엄마, 사실은. 말이 끊깁니다. 정수는 기다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병원 개업하려고. 병원? 응. 피부과. 강남에 자리 알아봤어. 정수는 숨을 들이쉽니다. 개업 비용은 2억 정도. 2억? 대출 받으면 돼. 근데 보증금이 필요해. 민수는 정순을 똑바로 봅니다. 엄마, 5천만 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 정수는 말이 없습니다. 2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 차리면 대박이야. 투자하자. 당시 민수는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수는 주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반이었습니다. 6개월 뒤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입지가 안 좋았어. 다음엔 잘 될 거야. 민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는 동업 제안이었습니다. 지인이 투자처를 소개해줬어. 1년이면 2배로 불어나. 정수는 1,000만 원을 내놨습니다. 석 달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기당했어. 나도 피해자야.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정수는 위로했습니다. 돈은 증발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야. 계획 다 짜놨어. 민수가 서류를 꺼냅니다.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민수야. 응? 엄마 돈이 얼마 안 남았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난번에 다 준 거 알잖아. 이젠 진짜 없어. 거짓말.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엄마, 통장 몇 개 있잖아. 나 다 알아. 정수는 움찔합니다. 그건 병원비야. 엄마 무릎도 안 좋고 앞으로 쓸 돈이야. 엄마가 언제까지 살 건데. 그 돈 나한테 줄 거면 지금 쓰는 게 낫잖아. 말이 칼처럼 꽂힙니다. 정수는 아들을 봅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의 그 아이가 아닙니다.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싫어. 엄마는 맨날 그래. 딸만 편들고. 혜진이랑 무슨 상관이야. 혜진이는 대학 장학금 받았잖아. 나만 등록금 다 냈지. 불공평해. 민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도 엄마 돈 받을 권리 있어. 정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알았어. 생각 좀 해볼게. 언제까지? 일주일. 너무 길어. 사흘. 민수는 일어섭니다. 엄마, 나 진짜 절박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는 현관으로 향합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준비해줘. 문이 닫힙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식은 보리차가 탁자 위에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밤 11시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통장을 꺼내봅니다. 2천만 원입니다. 정확히는 1,847만 원입니다. 이걸 주면 정말 끝이야.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입니다. 하지만 결국 내려놓습니다. 딸한테 짐 되기 싫어. 정수는 창밖을 봅니다. 어둠이 깊습니다. 민수의 말이 맴돕니다.
엄마가 언제까지 살 건데.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이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흐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다시 옵니다. 이번엔 오후 6시입니다. 정수는 문을 엽니다. 엄마 준비했어? 민수야 앉아. 밥 먹고 얘기하자. 밥은 됐어. 시간 없어. 민수는 조급합니다. 정수는 봉투를 꺼냅니다. 1,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야. 민수는 봉투를 받습니다. 돈을 셉니다.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1,000만 원? 5천 달라고 했잖아. 민수야,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야. 거짓말하지 마. 통장에 더 있잖아.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정수는 단호합니다. 민수의 눈빛이 변합니다. 분노가 번집니다. 그래, 알았어. 그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엄마, 후회할 거야. 민수는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정수는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밤 10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수는 놀랍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문을 엽니다. 민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얼굴에 피가 흐릅니다. 셔츠가 찢어져 있습니다. 엄마. 정수는 비명을 지릅니다. 민수야, 왜 이래? 사채업자들이. 민수는 헐떡입니다. 돈 갚으라고. 두들겨 맞았어. 정수는 아들을 부축합니다. 거실로 들어옵니다. 손이 떨립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합니다. 얼마야? 얼마를 빌렸어? 4천만 원. 민수는 울먹입니다. 엄마 도와줘. 안 그럼 죽어. 정순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정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민수는 소파에서 잡니다. 코를 골고 있습니다. 얼굴에 피는 닦였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지 않습니다. 정수는 거실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4천만 원. 숫자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800만 원입니다. 오늘 준 1,000만 원을 빼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2,800만 원이 모자라.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듭니다. 은행 앱을 엽니다. 대출 조회를 합니다. 신용대출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부족해. 그녀는 한숨을 쉽니다. 집을 팔아야 할까요? 하지만 이곳은 월세입니다. 팔 것도 없습니다. 어떡하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아침 7시 민수가 깹니다. 엄마, 물. 정수는 물을 가져옵니다. 민수는 벌컥 마십니다. 엄마, 사채업자들 오늘 다시 온대. 뭐? 오후 3시까지 돈 가져오래. 안 그럼. 민수는 말을 흐립니다. 정수는 떨립니다. 민수야, 엄마가 은행 가볼게. 대출이라도. 엄마 나이에 누가 대출해줘. 민수의 말이 냉정합니다. 혜진이한테 연락해봐. 혜진이? 응. 얘는 돈 있잖아. 회계 사면 연봉 좋을 거 아냐. 정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딸한테 그럴 순 없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 건데. 민수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 죽으라고. 정수는 움찔합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오전 10시 정수는 은행에 갑니다. 창구 직원이 고개를 젓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출이 어렵습니다. 제발이요. 아들이 위험해요. 신용등급이 낮으시고 소득도 없으십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기계적입니다. 정수는 은행 밖으로 나옵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줍니다.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눈물이 흐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혜진입니다. 엄마, 왜? 은행에서 전화 왔던데. 아, 그게. 대출 알아보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혜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습니다. 정수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엄마, 오빠 때문이에요? 또 돈 달라고 했죠? 정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오빠는 안 돼요. 맨날 그러잖아요. 혜진아, 이번엔 뭐래요? 몇 천만 원? 정수는 눈을 감습니다. 사채? 뭐요? 사채를 썼대. 4천만 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건 오빠가 해결할 일이에요. 그래도 엄마 돈 주면 안 돼요. 끝이 없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저도 못 도와드려요. 제 돈은 제 미래를 위한 거예요. 전화가 끊깁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오후 2시 정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 안 됐어. 대출도 안 되고.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엄마, 그럼 어떡해? 1시간 남았어. 민수야, 경찰에 신고하자. 안 돼. 민수가 소리칩니다. 신고하면 나도 끝이야. 사채 쓴 게 들통나면.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순과 민수는 얼어붙습니다. 왔다. 민수가 중얼거립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엽니다. 2명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검은 옷입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돈 준비했어요? 낮은 목소리입니다. 정수는 말이 없습니다. 그때 민수가 웃습니다. 형들, 수고했어요. 뭐? 정수는 아들을 봅니다. 민수가 남자들에게 돈을 건넵니다. 5만 원권 몇 장입니다. 오늘 연기비.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남자들은 돈을 받고 떠납니다. 정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민수야, 저 사람들이 연극이었어. 민수가 태연하게 말합니다. 연극? 응. 엄마가 안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연출했지. 정순의 몸이 굳습니다. 아까 피도? 케첩. 동네 편의점에서 샀어. 민수는 웃습니다. 정순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그럼 사채도? 거짓말. 민수는 냉장고를 엽니다. 음료수를 꺼냅니다. 엄마, 진짜 순진하시네. 요즘 누가 사채를 써? 정수는 주저앉습니다. 왜 그랬어? 돈 받으려고. 당연하잖아. 민수는 소파에 앉습니다. 엄마, 어차피 그 돈 나한테 올 거잖아. 엄마 돌아가시면. 칼날 같은 말입니다. 그걸 미리 받는 게 뭐가 나빠? 정수는 아들을 봅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괴물입니다. 민수야. 엄마, 화내지 마. 나도 먹고 살아야지. 민수는 봉투를 꺼냅니다. 어제 받은 1,000만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개업 계약금은 낼 수 있어. 나머지는 천천히 받을게. 그는 일어섭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혹시 생일이야? 정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웃습니다. 시도해 볼게. 그럼 나갈게. 문이 닫힙니다. 정수는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해가 집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마릅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거울을 봅니다. 늙은 여자가 있습니다. 주름투성이입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녀는 중얼거립니다. 아들에게 주는 것도 끝. 기다리는 것도 끝.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부서집니다. 동시에 무언가가 일어섭니다. 나도 살아야지. 처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듭니다. 검색창에 타이핑합니다. 실버타운. 화면에 여러 정보가 뜹니다. 그녀는 읽기 시작합니다. 밤은 깊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씩 살아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짐을 쌉니다. 옷가지, 책 몇 권, 사진 한 장. 그것이 전부입니다. 실버타운 입주는 다음 주입니다. 푸른 누리 실버타운. 팸플릿을 다시 봅니다. 깨끗한 건물입니다. 정원도 있습니다. 도서관, 운동실, 식당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 80만 원입니다. 남은 돈으로 5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 후엔 생각하자. 정수는 박스를 닫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민수입니다. 정수는 받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12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무시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바꿨습니다. 민수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틀 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수는 문을 엽니다. 민수가 서 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할 말 없어. 뭐? 갑자기 왜 이래? 민수가 안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정수는 문을 막습니다. 들어오지 마. 엄마, 너 여기 올 자격 없어. 정순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민수는 당황합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아들인데. 아들? 정수는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입니다. 넌 내 아들 아니야. 넌 그냥 내 돈만 노리는 사람이야. 엄마, 그때 일 때문에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수가 사과합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심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넌 변하지 않아. 엄마, 진짜 반성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거짓말. 정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넌 지난 10년 동안 계속 거짓말했어. 이제 지쳤어. 민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왜 바꿨어? 내 돈이니까. 그 돈 내 거잖아. 민수가 소리칩니다. 엄마가 죽으면 어차피 내 거야. 미리 주면 안 돼? 정수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안 돼. 왜? 그건 내가 쓸 돈이야. 내 노후를 위한 돈. 엄마 노후? 엄마는 나한테 기대고 살면 되잖아. 민수가 비웃습니다. 나 의사야. 엄마 먹여 살릴 수 있어. 넌 개업도 못했잖아. 그건 돈이 없어서라고. 내가 돈을 얼마나 날렸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천만 원, 1,000만 원, 또 얼마를 요구했어. 다 어디 갔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도박이야? 주식이야? 아니면 여자야? 엄마, 말해봐. 정순이 처음으로 고함칩니다. 민수는 뒤로 물러섭니다. 주식? 좀 했어. 그래서 다 날렸구나. 정수는 한숨을 쉽니다. 이제 끝이야, 민수야. 엄마는 더 이상 안 도와줘. 그럼 나 어떡하라고. 내가 알아서 해. 미쳤어? 민수가 비명을 지릅니다. 엄마가 날 버려? 날 낳아놓고?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날 버렸어. 정수는 차분합니다. 넌 엄마를 ATM기로만 봤어. 돈 뽑는 기계. 그게 무슨. 인정해, 민수야. 넌 날 사랑한 적 없어. 침묵이 흐릅니다. 민수는 정순을 노려봅니다. 칼날 같은 말입니다. 정수는 눈을 감습니다. 아프지만 받아들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에 개나리가 핍니다. 노란 꽃들이 담장을 따라 피어납니다. 정수는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기분 좋은 날씨네요. 영자가 옆에 앉습니다. 손에 책을 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이요. 정수는 미소 짓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처음 왔을 땐 힘들어 보이셨는데, 이젠 편안해 보여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 온 게 잘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립니다. 정수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실버타운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의 하루는 규칙적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무릎이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7시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아침은 죽과 반찬입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합니다. 실버타운 주변을 한 바퀴 돕니다. 30분 정도 걸립니다. 나무들이 푸르릅니다. 새들이 지저깁니다. 세상이 살아있습니다. 오전에는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읽습니다. 요즘은 에세이를 즐겨 읽습니다. 노년의 행복에 관하여. 책 제목입니다. 밑줄을 그으며 읽습니다. 나이 들면 상실이 아니라 완성이다. 문장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점심은 다시 식당에서입니다. 영자, 희숙, 철수와 함께 먹습니다. 정순 씨, 오늘 오후에 자원봉사 가실 거예요? 희숙이 묻습니다. 네, 갈 거예요. 저도 같이 가요. 오후에는 인근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